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집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68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명숙 씨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니, 평범하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네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40년 동안 한 집안을 지켜온 여자였어요. 남편 박진수 씨는 70세, 대기업에 다니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은퇴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죠. 명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대요. 이제 우리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네요. 명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아직 투자할 곳 알아보는 중이야.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퇴직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명숙 씨도 함께 갔죠. 남편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인사만 받았어요. 사모님 덕분에 진수가 여기까지 왔죠. 동료 한 분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명숙 씨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속으론 뿌듯했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투자처가 어디인지.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명숙 씨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어요. 대학 동창 모임이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죠. 오늘도 동창 모임이에요? 네. 누구 생일이라도 돼요? 그냥 모임이야. 대화가 끊겼어요. 명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 반년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남편 통장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남편 휴대폰에. 남편이 샤워 중이었어요. 명숙 씨가 우연히 봤죠. 3억 5천만 원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 출금.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샤워를 마친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업 투자야.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제 허락도 없이요? 내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명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남편이 번 돈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쓰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다니.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놔두고요. 똑똑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명숙 씨는 평소엔 남편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잠금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은영 오빠, 우리 제주도 집 계약금 넣었어요. 다음 달이면 이혼하시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잠금 화면을 풀었어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카톡을 열었어요. 최은영, 대학 동기라고 들었던 그 이름. 스크롤을 올렸어요. 반년치 대화가 나왔어요. 은영 오빠, 나 혼자 정말 힘들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남편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마련할게. 은영 고마워요, 오빠. 역시 오빠는 달라요. 남편 명숙한테는 집 반만 주고 정리할게. 은영 오빠 사랑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더 올렸어요. 사진들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래요. SNS로 먼저 연락이 왔대요. 혼자 힘들다고.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남편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2억 5천만 원. 40년 내조의 대가로 받은 은퇴금. 그 돈이 20년 전 첫사랑한테 간 거예요.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아무 일 없는 척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뭔가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참아온 40년, 믿어온 40년. 그 모든 게 거짓말이 된 것 같았어요. 명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참겠다고.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명숙 씨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른 척 살까? 아니면 따져야 하나? 하지만 따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돈은 나간 걸요. 새벽 5시. 명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친구 혜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혜숙이의 목소리는 놀란 것 같았어요. 새벽이니까요. 혜숙아, 나 명숙이야.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수가 바람 피운 것 같아. 뭐? 혜숙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명숙 씨는 어젯밤 본 카톡 내용을 다 말했어요. 2억 5천만 원, 제주도 집, 이혼 계획까지. 미친놈이네. 40년을 뭘로 보고. 혜숙이가 분노했어요. 나 어떡하지? 명수가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카톡 내용 캡처하고 통장 내역 확인하고. 그래야 나중에 쓸 수 있어. 증거? 그래.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우리 남편이 변호사잖아. 내가 물어볼게. 혜숙이의 말에 명숙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증거. 일단 증거부터.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0분. 남편은 보통 7시에 일어나요. 1시간 반.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건 어젯밤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또 봐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명숙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을 풀었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 카톡을 열었어요. 최은영과의 대화.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렸어요. 반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기 휴대폰으로 1장, 2장, 3장.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응.
남편이 뒤척였어요. 명숙 씨는 숨을 멈췄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죠. 남편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은행 계좌 이체 내용도 캡처했어요. 2억 5천만 원. 수취인 최은영. 전부 찍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침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해냈어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명숙 씨는 자기 휴대폰을 봤어요. 찍어 놓은 사진들을, 카톡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최은영이 누군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름을 쳤어요.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재산 분쟁으로 이혼 소송,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 명숙 씨는 기사를 읽었어요. 최은영 씨는 결혼을 2번 했고 2번 다 재산 문제로 이혼했대요. 첫 번째 남편한테는 집을 받아냈고 2번째 남편한테는 위자료를 받았대요. 전문가네. 명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남편은 속은 거예요. 20년 전 첫사랑이라는 감정에. 오전 10시 남편이 출근했어요. 요즘은 퇴직했지만 가끔 자문일로 회사에 나가거든요. 명숙 씨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해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나갈게.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조용한데. 30분 후 명숙 씨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해숙이가 들어왔죠. 명숙아. 해숙이가 달려와 안았어요. 괜찮아? 응.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증거는 확보했어? 응. 여기. 명숙 씨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찍어 놓은 사진들을. 해숙이는 하나하나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자식? 진짜 이혼하려고 했네. 명숙 씨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명수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 변호사니까? 응? 재산 분할 가능하대. 이 집 결혼 후에 산 거지? 응. 25년 전에. 그럼 공동 재산이야. 반은 내 거래. 명숙 씨는 놀랐어요. 진짜? 그럼. 그리고 은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래. 퇴직 전에 결혼했으니까. 게다가 증거 있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대.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나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40년 내조했는데. 법적으로도 내 권리야. 해숙이는 명숙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수가 40년 참았잖아. 이번만큼은 법대로 받아내.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명숙 씨는 혼자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시청 근처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어요. 상담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명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40년 결혼, 남편의 바람, 2억 5천만 원, 이혼 계획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네. 명숙 씨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사진들을 봤어요. 충분해요.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집은요? 집이 결혼 후 재산이면 공동재산이에요. 절반은 당신 거예요. 은퇴금도요? 퇴직 전 결혼 상태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게다가 배우자 몰래 제3자에게 송금했으니 위자료도 청구 가능해요. 명숙 씨는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집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5억이요. 그럼 2억 5천. 은퇴금 3억 5천 중 남은 게 1억이니 5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5천에서 1억. 합치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명숙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40년 내조했잖아요. 법적으로 당신 권리예요. 변호사는 명숙 씨를 똑바로 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명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소를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3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혼자 살 수 있어요. 작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로 생활하면 40년 참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집안일 하느라. 이제 안 참아도 돼요. 법이 내 편이래요. 명숙 씨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혜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혜숙아, 나 결심했어. 이제 움직일 거야.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명숙아. 내가 도와줄게. 명숙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명숙 씨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소송 준비도 해야 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편한텐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명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공책 하나를 샀어요. 남편 몰래 서랍 깊숙이 숨겨뒀죠. 그 공책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 증거 더 확보하기. 2단계 변호사 선임하기. 3단계 소송 제기하기. 4단계 독립 준비하기. 하나하나 적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40년 동안 계획 같은 거 세워본 적 없었어요. 남편 스케줄에 맞춰 살았고 집안일에 맞춰 살았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 인생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나 동창 모임 가. 또요? 명숙 씨가 물었어요. 왜? 문제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명숙 씨는 기다렸어요. 5분. 남편이 완전히 멀어질 시간. 그리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모자를 눌렀었죠.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남편 미행.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 차가 막 나가는 게 보였어요. 명숙 씨는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남편분이세요? 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20분을 달렸어요. 남편 차가 강남 쪽 호텔 앞에 섰어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명숙 씨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보였어요. 1층 커피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명숙 씨는 커피숍 입구 옆 기둥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봤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가는 걸.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염색한 머리,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최은영. 남편이 일어나 여자를 안았어요. 볼에 뽀뽀까지 했죠. 명숙 씨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켰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두 사람이 앉았어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계속 찍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카메라는 놓지 않았어요. 증거예요. 이게 전부 증거예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명숙 씨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로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명숙 씨는 멀찌감치 따라갔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명숙 씨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알 만큼 알았으니까요. 호텔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 옆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났어요. 40년이 뭐예요? 40년이 뭐길래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제 행동해야 해요. 집에 돌아왔어요. 공책을 꺼냈어요. 1단계 완료. 증거 확보 완료.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날 밤 명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 시세 5억 원. 재산 분할로 받을 돈 2억 5천만 원. 은퇴금 남은 돈 1억 원. 그중 절반 5천만 원. 위자료 예상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 합계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소송 비용 빼면 약 3억 3천만 원. 명숙 씨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검색했어요. 20평대 전세. 1억 5천만 원이면 괜찮은 곳에 살 수 있어요.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이자가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혼자 사는데 충분해요. 명숙 씨는 계산기를 내려놨어요.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명숙 씨는 혜숙이를 만났어요. 명숙아, 우리 남편 소개해 줄게. 오늘 사무실로 와. 혜숙이 남편은 30년 경력의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명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혜숙이한테 다 들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변호사는 친절했어요. 명숙 씨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호사는 하나하나 봤어요. 증거 완벽합니다. 승소 확률 80% 이상이에요.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로 2억 5천. 위자료는 사안 보니까 1억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합쳐서 3억 5천.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소송 비용이랑 세금 빼면 약 3억 3천 정도 손에 주실 거예요. 명숙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명숙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명숙 씨 명의 통장. 사실 돈이 많지 않았어요. 700만 원. 그게 전부였죠. 40년 동안 모은 돈이 700만 원. 그중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줬어요. 일주일 안에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혜숙이가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명숙아. 고마워, 혜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꼭 안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여보, 저녁 됐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명숙 씨는 남편을 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곧 남이 될 사람.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밥 먹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명숙 씨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꺼냈어요. 2단계 완료. 변호사 선임 완료. 체크 표시를 했어요. 이제 3단계.
소장 제출. 이틀이 지났어요.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장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제출할까요? 명숙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명숙 씨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오후 4시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곧 우편물이 댁으로 갈 겁니다. 명숙 씨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 없었어요. 40년 참았어요.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명숙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연기였어요. 40년 해온 참기의 마지막 연기.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흘 후에 법원 우편물이 올 거예요. 그때 남편은 알겠죠. 아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명숙 씨는 공책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3단계 완료. 소장 접수 완료.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어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다. 그리고 사흘 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 씨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우체부가 서 있었죠. 등기 우편이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법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명숙 씨는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죠. 우체부가 갔어요. 명숙 씨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그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뭐야 그거? 우편이요. 명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봉투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죠. 법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죠.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 서류를 읽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히. 당신이 먼저 한 짓 알아요? 명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다가왔어요. 말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명숙 씨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뭘 안다는 거야? 최은영 씨요. 제주도 집이요. 2억 5천만 원이요.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당신 휴대폰 봤어요. 카톡 전부 다요. 명숙 씨는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전부 있어요. 증거로요.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카톡 사진들, 계좌이체 내역, 호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명수가 그게 아니야. 들어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하세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명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사과해서 뭐해요? 이미 늦었잖아요. 명숙 씨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명수가 다시 생각해봐. 4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명숙 씨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40년이요? 그래요. 40년이에요. 명숙 씨는 남편 앞에 섰어요. 당신 첫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나는 당신 40년 인생이에요. 명수가 20년 전에 헤어진 여자가 뭐가 그리 좋아요? 내가 40년 동안 뭘 했는데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회사 야근할 때 도시락 싸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해서 보냈죠. 당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 치렀어요.
3일장 내내 조문객 받고 음식 장만했어요. 당신 아플 때 병원 데려갔어요. 독감 걸려서 40도 열날 때도 간호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전부 첫사랑한테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20년 전 추억이 그렇게 좋아요? 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퇴금 2억 5천만 원이요? 그거 당신 혼자 번 돈 아니에요. 내가 40년 뒷바라지 안 했으면 당신 그 자리까지 못 갔어요. 승진할 때마다 상사들 집에 선물 들고 간 거 누구예요? 회식 다음 날 숙취 해소제 챙겨준 거 누구고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울먹였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후에 산 거니까 공동재산이래요. 법적으로 반은 내 거예요. 당신이 대출금 갚을 때 생활비 아껴서 보탠 거 기억해요? 그것도 내 기여도래요.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제주도 집 계약금이요? 그 돈 다시 토해내야 할 거예요. 민사소송 준비했어요. 최은영 씨한테요. 남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건 그 여자요. 이혼 2번 했대요. 매번 재산 문제로요. 당신 속은 거예요. 20년 전 첫사랑이 아니라 돈 노린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기사 다 나와요. 명숙 씨는 휴대폰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최은영의 이혼 소송 관련 기사. 남편은 기사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럴 수가. 당신한테 줄 건 다 줄게요. 법대로요. 명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산 분할 2억 5천, 위자료 1억, 합쳐서 3억 5천.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3억 5천이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집 팔면 돼요. 5억짜리 집 팔아서 반씩 나눠 가지면 되죠. 은퇴금 남은 거랑 위자료는 당신이 제게 주고요. 명숙 씨는 남편을 봤어요. 40년 참았어요. 당신 뜻대로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실 때도, 당신 친구들 집에 초대할 때도, 아플 때도 내색 안 했어요. 명수가, 이제 안 참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명숙 씨는 일어났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잠깐만, 명수가. 남편이 명숙 씨의 팔을 잡았어요. 다시 생각해줘. 제발. 명숙 씨는 팔을 뿌리쳤어요. 40년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명수가, 제발 문 열어줘. 명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가슴이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명숙 씨는 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로 들어간 것 같았죠. 명숙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을 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죠. 40년 만에.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자기 것만. 커피도 한 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먹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오후 3시, 명숙 씨는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넣었죠. 속옷, 잠옷, 평상복. 많지 않았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중요한 서류들, 도장, 통장,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해숙이 집에 가려고요. 지금 당장? 네. 명숙 씨는 대답하며 짐을 계속 챙겼어요. 명수가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 씨는 짐 싸는 걸 멈췄어요. 남편을 봤죠. 68살이에요. 이혼이요?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명수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해요. 40년 짐 내려놓는 기분이에요. 명숙 씨는 다시 짐을 챙겼어요. 최은영 씨한테 전해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준비 중이래요. 2억 5천 고스란히 돌려받을 거예요. 증거 다 있어요. 남편이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그 돈은 이미 쓴 거예요? 제주도 집 계약금이요? 그것도 다 계산됐어요. 진명에 누구로 했어요? 최은영 씨요? 공동명의요? 어느 쪽이든 돌려받을 수 있대요. 명숙 씨는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죠. 앞으론 알아서 사세요. 빨래도 청소도 밥도 40년 동안 해봤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명수가. 남편이 손을 뻗었어요. 명숙 씨는 피했어요.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요. 제 번호 지우셔도 돼요. 방문을 나섰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명수가 가지마. 명숙 씨는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명숙 씨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울고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세요? 해숙이 집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명숙 씨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집.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집.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40년을 뒤로 한 채. 해숙이 집 작은 방.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해숙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명수가 아침 먹자. 응. 명숙 씨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죠. 어젯밤 많이 울었거든요.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눈을 식혔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토스트, 계란, 우유. 해숙이가 웃으며 의자를 당겨줬어요. 어제 잘 잤어? 응. 고마워 해수가.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명수가 앞으론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재판 기다려야지. 3달 정도 걸린대. 그동안은 여기 있어.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해숙이가 명숙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명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잘한 거야. 해숙이가 토닥여줬어요. 그날부터 명숙 씨는 해숙이 집에서 지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40년 만에 남의 집에서 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함께 산책했어요. 점심은 같이 장 보고 요리했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수다 떨었어요. 이상하게 편했어요.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시간 맞춰 밥 차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첫 조정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요. 명숙 씨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화요일 아침, 명숙 씨는 정장을 입었어요. 해숙이가 빌려준 옷이었죠. 명수가 떨려? 응, 조금. 괜찮을 거야. 증거 다 있잖아. 해숙이가 안아줬어요.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정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랑 같이요. 명숙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명숙 씨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판사님이었어요. 양측 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이 시작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원고 측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1억은 너무 많습니다. 명숙 씨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 몰래 제3자와 교제하고 재산을 송금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위자료 1억은 합당합니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카톡 내용, 호텔 사진, 계좌이체 내역. 조정위원이 증거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변호사가 당황한 표이었어요.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어요. 피고 본인 할 말씀 있으십니까? 남편이 일어났어요. 명숙 씨를 봤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원고 측 청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럼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합의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속삭였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조정 가능할까요? 명숙 씨 변호사가 명숙 씨를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숙 씨는 생각했어요. 8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재판 길어지는 것보다 낫죠. 수락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재산분할 2억 5천, 위자료 8천, 합계 3억 3천으로 조정 성립됩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조정이 끝났어요. 명숙 씨는 조정실을 나왔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명숙아. 명숙 씨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명숙 씨는 걸어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살아. 제발 건강해. 명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해숙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조정 성립했어? 3억 3천. 잘했어, 명숙아.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명숙 씨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2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조서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확정됐어요. 명숙 씨는 혼자 구청에 갔어요. 이혼 신고서를 냈어요. 40년 결혼이 그렇게 끝났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가슴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집 매각도 진행됐어요. 한 달 만에 4억 8천에 팔렸어요. 명숙 씨 몫은 2억 4천. 거기에 은퇴금 남은 돈 5천, 위자료 8천. 합계 3억 7천만 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명숙 씨는 통장을 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명의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혜수가 나 돈 들어왔어. 진짜? 축하해. 혜숙이가 안아줬어요.
그런데 혜수가 최은영이는 어떻게 됐을까? 명숙 씨가 물었어요. 아, 그 여자.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민사소송 진행 중이래. 2억 5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래. 정말? 응. 제주도 집이 공동 명의였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거로. 명숙 씨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럼 진수가 그 돈 돌려받는 거네. 그렇지. 근데 명수가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너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잖아. 맞아. 근데 그래도 그 여자가 벌 받는 거 보니까 좋네. 두 사람은 웃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은영 씨와 합의 성립했어요. 계약금 1억 5천 반환하기로 했대요. 명숙 씨는 안도했어요. 그럼 진수가 그 돈 받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최은영 씨가 박진수 씨한테 연락 끊었대요. 돈 안 되니까. 명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명숙 씨는 잘 끝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명숙 씨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검색했어요. 20평대, 1억 5천만 원 전세. 괜찮은 집들이 많이 나왔어요. 명숙 씨는 혜숙이를 불렀어요. 혜숙아, 같이 집 좀 보러 갈래? 그래. 어디 보자. 두 사람은 부동산 목록을 봤어요. 마음에 드는 집 몇 개를 골랐어요.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죠. 명숙 씨는 공책을 꺼냈어요.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재판 끝. 돈 받음. 새 집 찾는 중.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어요. 이제 내 인생 시작. 그날 밤,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40년이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무섭기도 했어요. 혼자 사는 게. 하지만 기대도 됐어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삶.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왔어요. 법은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내 돈으로 내 집을 찾을 시간이에요. 2주일 후, 명숙 씨는 혜숙이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요. 세 군데를 봤어요. 첫 번째 집은 너무 어두웠어요. 2층이라 햇빛이 잘 안 들었죠. 두 번째 집은 시끄러웠어요. 대로변이라 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세 번째 집, 명숙 씨는 문을 열자마자 알았어요. 여기다. 20평 투룸. 7층. 남양.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앞에 공원이 보였어요. 와, 여기 좋다. 혜숙이가 감탄했어요. 명숙 씨도 마음에 들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죠. 상쾌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주인한테 말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주인분도 좋은 분이세요. 이틀 후 계약했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 명숙 씨는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집을 구한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일주일 후 이사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세면도구. 혜숙이가 도와줬어요. 명수가 식탁은 어떻게 할 거야? 중고로 살게. 돈 아껴야지. 그래. 나도 도와줄게. 두 사람은 중고 사이트를 뒤졌어요. 식탁, 침대, 냉장고, 세탁기. 전부 중고로 샀어요. 싸게 잘 샀어요. 100만 원도 안 들었죠. 가구가 들어오고 집이 완성됐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명숙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혜숙이도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은 빈 거실을 봤어요. 명수가 기분이 어때?
좋아. 진짜 좋아. 명숙 씨는 웃었어요. 그날 밤, 명숙 씨는 혼자 새 집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 무섭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죠. 오히려 편했어요. 명숙 씨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6시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앞 공원으로 갔어요. 산책로를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할머니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7층이요. 나는 6층이에요. 반가워요.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같이 걸을까요? 좋아요. 명숙 씨는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 프라이 2개, 김치볶음밥, 커피 한 잔. 제가 좋아하는 메뉴예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어요. 아무도 정확히 몇 시에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반찬 투정하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오전엔 집 정리를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정돈했어요. 빨리 끝났어요. 혼자 쓰는 집이니까요. 점심은 경로식당에 갔어요. 2,000원의 푸짐한 한 끼. 옆자리 할머니와 수다를 떨었어요. 오후엔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렸어요. 소설 2권. 40년 동안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 하나 넣고 김치도 곁들였죠.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깊이 편하게 잠들었어요. 이런 하루가 계속됐어요. 아침엔 공원 산책, 점심은 경로식당, 오후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가끔 해수기와 만나 차를 마셨어요. 가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영화를 봤어요. 돈은 충분했어요. 통장에 2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1억 5천은 전세 보증금이고 나머지 2억 2천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한 달에 이자가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국민연금 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10만 원. 혼자 사는데 충분했어요. 명숙 씨는 가계부를 썼어요.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문화생활비 10만 원, 합계 55만 원. 저축도 매달 50만 원씩 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명숙 씨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 씨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들어와요. 명숙 씨가 말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사는구나. 네. 명숙 씨는 물 한 잔을 내줬어요. 남편은 물을 마셨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해숙이한테 물어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명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명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 요즘 혼자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 밥 차리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68년 만에 아셨네요. 명수가. 당신이 평생 해줬던 거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은영이는 연락 끊었어. 돈 돌려받고 나서 바로. 그럴 줄 알았어요. 명숙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나 바보였어. 40년을 함께 산 당신을 버리고 돈만 노리는 여자한테 속았어. 이제 알아서 뭐해요. 명수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남편이 명숙 씨를 봤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발 명수가 당신한테 배신당한 순간이요. 40년이 다 거짓말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나 혼자 못 살아. 명숙이 없으면 안 돼. 남편이 울먹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못 산다고. 무섭다고. 명수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명숙 씨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공원이 보였죠. 지금 제 인생이 좋아요. 아침에 누가 차려달라고 안 하고 저녁에 정확히 몇 시에 밥 먹는지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명수가 제발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명숙 씨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40년 참았어요. 당신 좋은 게 좋다고. 시어머니 모시면서도 당신 친구들 접대하면서도 아플 때도 참았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안 참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알겠어. 미안해. 남편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명숙 씨도 따라갔어요. 남편이 신발을 신었어요. 문 앞에 섰어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라도. 아니요. 명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살아. 건강해. 당신도요. 남편이 나갔어요. 명숙 씨는 문을 닫았어요. 창문으로 갔어요. 남편이 아파트를 나가는 게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죠. 명숙 씨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도 안 됐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명숙 씨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68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은 누군가의 아내로요. 누군가의 며느리로요.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이혼이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주변 시선이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68세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40년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명숙 씨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씨도 웃었어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계란말이 해야겠다. 시금치도 볶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떴어요. 명숙 씨는 별을 봤어요. 68세, 이명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공감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